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전황이 흐르지 않으니까 또 전쟁이 길어질 것 같고 또 질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고위층에서부터 점점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로보틴의 또 오레오브 전선에서 쑥 파고 들어간 이 지역에다가 핵을 터뜨려 버리자. 그러면 이러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아주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게 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러시아는 이 전쟁 전에 그들의 편제표를 보면 T-72 전차 7,000대, T-80 전차 3,000대를 치장해 놨다. 도합 10,000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차가 어디 가고 T-55, T-62 이런 게 나오냐?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과 보겠습니다. 병력은 550명 살상했다라고 보고했고, 전차는 8대 격파, 장갑차 11대 격파, 차량 43대 격파 등의 전과가 있고요. 특수장비는 4대 격파, 야포는 33문 격파, 다련장 로켓 4문 격파해서 오늘도 역시 2개 대대 이상의 포병 부대가 사라졌습니다. 무인항공기는 17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요. 이 대부분의 전과는 이 로보틴의 쪽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하루 동안 총 30회의 교전을 했고 공세 진행 중이다. 어제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공세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우크라이나는 또 러시아가 아우디우카, 마린카, 로보틴에서 역습을 시도했다. 자, 아우디우카와 마린카는 그동안 전투를 안 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우크라이나군이 아우디우카의 오프틴에 정착촌을 탈환했다라고 했는데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리고 마린카는 그 아우디우카에서 남쪽으로 가면 있는 도시죠. 여기를 또 다시 그동안 1년 6개월을 여기서 전투를 했는데 또다시 이 마린카를 치는 이런 양상을 보여줬고, 로보틴에 지난 주말간에 이 하객진 한번 해봤다가 날개 다 잘려버렸죠. 그런데 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처참하게 실패를 했는데 이 내용은 좀 이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데 타우러스 공여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 이 여성이 독일 외무장관이에요. 베어복 장관인데 타우러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타우러스 질문하니까 타우러스 못 준다, 안 준다. 왜냐? 미국이 에이테킴스 준다고 하는데 우리까지 뭐 줄 필요 있냐? 안 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전에 독일 숄츠 총리는 뭐라고 했냐? 왜 우리 보고만 달라고 하냐? 미국 에이테킴스 그거 주면 되잖아. 근데 미국이 에이테킴스 주면 우리도 줄게 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이 에이테킴스를 주려는 움직임이 아주 뭔가 짙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건 그거 하면서 또 발을 빼는 아주 뭐 겉과 속이 또 앞과 뒤가 다른 독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말 참 의외입니다. 자,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에이테킴스 공여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건데 군 고위 관료 4명을 인용해서 에이테킴스를 준다. 그리고 뭐 구체적이에요, 보도가. 여기에 집속탄을 가득가득 채워서 준다 라고 하는데 빨리 주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면, 로이터의 기사를 보면 이걸 주면 참호전 소탕에 굉장히 유용하다 그렇겠죠. 뭐 자탄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쏟아버리니까 참호 속에 쑥쑥 들어가 버리겠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비싼 무기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영국은 러시아가 8월 24일 오데사 정박해 있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다라는 건데요. 자, 이 배는 라이베리아 선적의 화물선이에요. 곡물 수송선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제 곡물회랑 인정 못한다라고 하고는 진짜로 이 지역에 정박하면 또 뭔가 곡물을 운영하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했는지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이 여기를 향해서 날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키던 이 아이리스-T 지대공 미사일이 솟아올라서 칼리브르 미사일을 요격했다라고 하는 참 굉장히 놀라운 소식인데, 만약에 요격을 못했으면 이 화물선 그냥 뭐 박살나는 거죠. 러시아가 큰 전쟁 범죄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농경지의 지뢰 제거 작업을 위해서 47만 헥타르를 지뢰 제거 작업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47만 헥타르가 어느 정도냐? 서울의 7.7배 면적입니다. 그리고 평수로 따지면 14억 1천만 평. 와, 정말 뭐 상상도 그냥 안 가요. 14억 1천만 평이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로 엄청난 면적의 지뢰가 살포되어 있는데, 자, 이거 보면 우리도 뭐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만약에 이제 이 북한과 2차 한국 전쟁을 하면 우리 7군단이 치고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 북한이 자기네들 불리하다 싶으면 뭐 완전히 그냥 지뢰를 살포할 텐데, 그거 이것만 될까요? 이거보다 더 많이 살포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걱정입니다. 자, 러시아군 고위 장성이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과의 전쟁 디딤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방송 출연해서, 국영TV에 출연해서 이 키 큰 이 사람입니다. 유럽 침공 발언을 한 안드레이 모르드비쇼프 상장인데 남부군 사령관이에요. 이 사람이 of course that will be longer. 전쟁은 길어진다 라고 하면서, 진행자가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디딤돌이에요? 스태핑 스톤인 거예요? 하니까 그래 맞아, 유럽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유럽 침공을 위한, 유럽 진출을 위한 디딤돌이다. 마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침공하는데 조선을 디딤돌로 먼저 먹고 그리고 명나라로 간다. 정명가도 뭐 그거 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명나라는 그때 조선에 파병을 했는데, 그럼 이 정도 되면 나토도 파병해야 되는 건 아니지. 지금은 이제 지원만 해주고 있지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러시아 국가근위대는 바그너 출신의 충성파 대원들을 선별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그너 출신 중에서 민족주의 성향, 그러니까 푸틴에게 절대 충성하는, 이 프리고진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푸틴과 러시아에 충성하는 사람들 뽑아내서 선별 흡수하고 있다. 뭐 당연한 조치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바흐무트와 로보티네 방면에서 전진했다라고 하면서 로보티네에서 4.3제곱킬로미터 전진했다라고 하는데, 지도로 봐서는 뭐 그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노보마이스케 정착촌 일대에 러시아군을 격퇴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벨리카 노보시카 축선이에요. 여기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노보마이스케. 여기에서 러시아군이 역습을 시도했고 그걸 우크라이나군이 격퇴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는 자비트네 바자냐 정착촌 서부에서 역습에 나섰는데 이것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요 축선이었죠. 그래서 여기 자비트네 바자냐 강물이 꼬불꼬불 흐르고 있는데, 그 강물 없는 이 강의 서쪽에서 러시아군이 치고 나왔다가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요격당하고 다시 도망가 버렸다라는 정보도 나왔습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 벨리카 노보시카 축선은 뭐 그냥 한 이틀 후닥닥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더니 다시 교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10,000대가 넘는 T-72와 T-80 시장 차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마음만 먹으면 그동안 상실한 전차보다 훨씬 많은 전차를 복원해 전선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장에는 T-60이나 T-55 같은 고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시장 차량이 다 어디 갔는지 이제야 그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러시아 국방부 군비총국 치장장비 복원사업 책임자인 일리아 티모피프 대령을 긴급 체포해 기소했으며,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티모피프 대령은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와 체포 작전에 들어갔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이 9월 12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 경제 전문 일간지 코메르산트 9월 11일자에도 보도된 티모피프 대령의 체포 소식은 러시아군 내에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티모피프 대령은 지난 8월 말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돼 연방보안국은 물론 연방수사위원회까지 참여한 대규모 수사단의 집중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티모피프 대령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수사당국이 확인한 것만 1,000만 루블의 부서 예산을 횡령한 것은 물론 기업가나 범죄 집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다양한 형태로 서류를 조작해 시장물자들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티모피프 대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러시아 전국 각지의 기념공원 조성 사업에 관여해 돈을 받고 치장물자인 전차나 장갑차를 빼돌려 제공하는가 하면 무기 브로커들과 손을 잡고 시장 장비의 각종 부품을 빼돌려 팔아치웠습니다. 이들은 마치 범죄 조직과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차명으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사용해 연락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모스크바 북동부 지역의 대규모 군사장비 보관시설인 제22 중앙전차예비기지에서 장비를 빼돌리던 하급 조직원이 수사당국의 감시에 걸려 조직원 대부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군 내에서 군수품을 빼돌린 뒤 암시장의 밀매에 돈을 버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인데요. 코메르산트는 지난해에도 국방부 군비총국 장갑차량 조달 책임자였던 예브게니 푸스토보의 대령이 무려 891만 2,412달러치의 장갑차 부품을 빼돌려 팔아치웠다가 체포되었고, 모스크바 인근 말리노 공군기지에서는 제8특수항공사단 장교단이 일류신 76 수송기의 엔진과 정비 부품은 물론 공대공 미사일 실탄까지 무기 조직에 팔아넘겼다가 적발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군 내에서는 연간 수백만 달러치의 항공기용 부품을 해외로 밀수한 8항공사단 장교단 사례와 비교했을 때 티모피프 대령의 사례는 약과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과 교류하는 복수의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터질 것이 터진 것일 뿐이라며 러시아군 내에서는 이러한 군수품 횡령과 유출, 밀매가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이 일상화된 장비 밀 반출과 밀매는 공식 장부상에 각각 7,000대, 3,000대가 있는 T-72 전차나 T-80 전차를 실제로는 없는 재고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엄청난 양의 치장물자가 있으면서 구형 전차와 장갑차, 야포를 꺼내다 쓰는 러시아군,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제 궁금증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T-55 전차가 등장하고 T-62 전차가 나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얘들이 지금 T-72가 7,000대가 있는데 T-80이 3,000대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러시아 경제전문지 코메르산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티모피프 대령이라는 자가 러시아 국방부 군비총국에서 치장물자 이 보건사업 책임자랍니다. 이 자가 물론 이 자 위에 더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자가 일단 잡혔는데 이 자를 조사해 보니까 10개월 동안 지난 10개월 동안 부서 예산을 1,000만 루블 한국 돈 1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고, 그러니까 자기 부서에서 러시아에서 우리보다 물가가 훨씬 싼 러시아에서 1억 원 넘게 횡령을 했고, 그 외에 뇌물 받은 거 이건 지금 조사 중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잡혔냐? 이게 그냥 뭐 혼자가 아니라 조직적인데 그 조직원 중에서 하부에 있는 하부 조직원이 잡힌 겁니다. 하부 조직원이. 그래서 이 하부 조직원이 22중앙전차 예비기지 여기에 근무하는 자인데 여기에서 빼돌리다가 부품 빼돌리다가 걸려서 타고 올라가 보니까 그 국방부 대령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예비기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이 모스크바 북동부에 있는데 여기 건물들이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 아주 깨끗하게 보관된 전차가 980대, 그리고 건물 외부에 여기 해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전차가 지금 야적되어 있죠.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품을 빼서 팔아먹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티모피프 대령은 러시아 각지에 뭐 공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안보공원 이런 데 가면 전차, 장갑차 뭐 이런 거 세워놓은 데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고속도로 휴게소가도 있고 또 학군단 또는 군사학과 있는 이 대학교가도 많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는 그냥 거의 공짜로 줘요. 그냥 군에서 퇴역한 걸 말만 잘 되면. 그런데 여기는 돈 받고 팔았다 이겁니다. 그 돈 받고 이제 뇌물 받고 이제 갖다 주고, 물론 돈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거의 돈을 받고 파는 만큼은 뇌물을 받고 넘겨줬겠죠. 서류 조작해서. 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고, 그건 또 양반이고 해외 바이어들에게 부품을 빼서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작년에 또 대령 하나 잡았는데 그 자는 무려 그런 식으로 해서 장갑차, 여기는 전차인데 거기는 장갑차 부품을 891만 2,412달러치 팔았다. 정말 엄청나게 팔았죠. 그러니까 전차가 이렇게 많이 있어도
전차 껍데기는 다 있는데 내부의 중요 부품들 다 빼서 판 겁니다. 예, 부품들 중에서 소모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빼서 판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오래된 자동차 이런 것들 폐차장에서 부품을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전 세계에 지금 냉전시대 때 공산권 출신 또 중동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 이런 나라들의 러시아, 소련제 전차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그런 나라들에게 부품 하나하나 싸게 판 겁니다. 자기는 뭐 그냥 여기 가서 빼오면 되니까, 아까 그 하부 조직은 야 뭐 빼와 해서 어디로 갖고 와 해서 갖다 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노다지를 캐왔더니 그게 전쟁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전쟁을 해보니까 살리려고 해보니까 뭐야 없어. 안 움직여. 뜯어보니까 하나도 없어. 텅 비었어. 전차가 왜 이리 가벼워. 뜯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썩어도 정말 썩었죠. 로드 오브 워라고 하는 영화인데,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제 이 사람한테 가서, 러시아 장군이에요. 예, 장갑차 이런 거 막 빼서 팔아서 떼돈 버는 이런 영화인데, 이건 이제 냉전이 끝나고 그 러시아가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뭐 잠수함까지도 뭐 팔아먹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데도 아직도 이런 일이 있고, 또 전쟁 중에도 아직도 호주머니에 넣기 위해서 팔아먹고 있다가 걸렸다라는 기가 막힌 러시아. 전쟁 중인데 지금도 해외에 팔아먹었다 이겁니다. 부품 빼서. 기가 막힌 러시아. 그래서 이제 움직일 게 없으니까 T-55, T-62가 등장한다 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남부전선의 주요 전력들을 싹싹 끌고 모아 로보틴의 탈환을 위해 그야말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선은 계속 밀리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해당 전선에 전술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공수군 병력을 중심으로 오레호브 측선의 우크라이나군 돌파구 양익에 대한 파상 공세를 벌였다가 실패했던 러시아군이 월요일 또 기갑부대를 증원받아 로보틴의 방면으로 역습 작전을 시도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9월 12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역습은 로보틴의 남쪽의 러시아군 급조 방어선을 뚫고 남하의 노보프로코피우카 정착촌 진입을 시도하던 우크라이나군 제47기계화 예단과 제78 공중강습연대를 저지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제810 근위 해군 육전여단과 제503 차량화 소총연대, 제1441 차량화 소총연대와 56 공중강습연대 등 4단급 규모의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이들은 남부전선 타부대에서 급히 가져온 T-72 B3M 전차를 중심으로 노보프로코피우카 서쪽에서 우크라이나군 기동부대 타격에 나섰는데요. 이번 공세 역시 제대로 된 항공지원, 포병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큰 피해만 입고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역습부대를 격파한 뒤 노보프로코피우카 정착촌에 진입했고, 역습 시도로 공백이 생긴 코파니 방면에서도 제65기계화 예단과 제116기계화 예단이 공세를 펴 코파니 정착촌 동쪽의 급조 방어선에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베르보브 방면에서도 베르보브 남쪽 능선으로 우크라이나군 제46 공중기동여단의 상당한 진격이 보고됐는데요. 이곳 방어를 맡고 있는 제1429 차량화 소총연대와 루한스크 제6 코사크 차량화 소총연대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전선에서는 방어선이 뚫리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인접부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상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을 뿐, 이미 자신들의 부대 측면이 뚫렸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악화되자 러시아에서는 전술 핵 사용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의 총애를 받는 러시아 선전가이자 크렘린의 입으로 불리는 블라디미르 솔로비오프는 러시아 국가두마 국방위원으로 있는 안드레이 구릴료프 의원과 화상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구릴료프 의원은 현역 중장 군복을 입고 등장해 전술핵 사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솔로비오프는 이런 제안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로보티네가 이제 전술핵을 사용하기에 정말 이상적인 장소라는 주장 말이다 라고 오늘 뗐는데요. 이 말을 들은 구들료프는 완벽하다. 적이 전부 거기 모여있다. 지금 상황도 완벽하다. 적은 예비 전력이 없기 때문에 핵을 써서 그들을 제거하면 우리가 가진 병력으로 자포리자는 물론 드니프로페트롭스크까지 해방시켜 도네츠크 방면 적 후방을 위협할 수 있게 된다 라며 전술핵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솔로비오프와 구릴료프의 이 같은 공개 발언은
러시아 수뇌부 내에서 로보틴의 전선 붕괴에 대비해 전술핵 사용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막장으로 몰리고 있는 러시아, 정말 금단의 카드를 꺼낼지 우려됩니다. 네, 로보틴에서 일단 러시아가 또 역습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왕창 깨지고 T-90 전차, T-80 전차 대폭 대규모로 잃고 후퇴했는데 다시 T-72 전차 가지고 와서 또 하객진 공격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는 T-90M, T-80BVM 같은 하이급 전차 가지고 오더니 이번에 이제 그런 거 다 없으니까 T-72B3M 이제 로우급 전차 가지고 와서 공세를 했네요. 자, 그래서 이 노보코피우카 쪽에서 공세하고 베르고브 쪽에서 공세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걸 모두 깨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선 상황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더 크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인데 보시다시피 여기를 이제 가마솥이라고 보면 이 소단에 우크라이나군 부대가 예단급으로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술핵을 조그만 전술핵을 떨어뜨려서 이 부대들을 전부 소멸시켜버리자. 지금 딱 동그랗게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와 있으니까 딱 좋다라는 주장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솔로비오프인데 개인 방송도 운영하면서 저처럼 개인 방송하면서 그리고 국영방송 채널1의 진행자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뭐 푸틴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서 푸틴이 아주 총애하는 푸틴은 입이라고까지 하는데 개인 방송과 국영방송 그 진행자를 같이 겸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난 정권 때 김어준 같은 그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사람을 출연시켰습니다. 자, 별 2개 중장 군복을 입고 나온 이 사람은 러시아 국가두마 국회 지금 현역 의원이고 국방위원이에요. 그리고 현역 중장입니다. 이 사람이 핵 터뜨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 주장의 전문을 보면 진행자가 이런 제안을 들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로보티네가 전술핵 사용의 이상적인 장소라고 물으니까 구들려프는 완벽하다. 적들은 전부 거기 집결해 있다. 완벽하다. 우리가 핵을 쓰면 적 공격군은 핵먼지를 뒤집어 쓸 것이다. 지금 전선 상황도 완벽하다. 핵으로 적을 쓸어버리면 적은 예비대가 없기 때문에 그곳의 우리 병력으로 자포리자와 드니프로페드롭스크 지역 해방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곳을 해방시키면 동쪽 도네츠크 축선에서 싸우는 적의 배후를 위협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쿠판스크까지 장악하면 그건 사실상 장벽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완벽하다는 말을 3번이나 했어. 3번이나. 이 사람 말을 종합하면 뭐냐. 아까 그 솥에다가 탁 핵 떨어뜨리면 우크라이나는 그 후방 예비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공세 전력이 완전히 그냥 소멸할 것이고 그때 역습해서 치고 나가서 이 드니프로페트롭스크 그리고 이 뒤에 지금 이 도네츠크 쪽에서 싸우고 있는 크레미나 방어, 도네츠크 방어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뒤를 쳐버리고 하면은 여기 이제 다 소멸되겠죠. 치고 나와서 쿠판스크에 치고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장벽을 딱 만들어서 휴전해버리면 완벽하다. 이러면 우리가 전쟁 승리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핵 써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런 주장이 현역 육군 중장이며 국회의원인 국가두마 의원인 이런 자들의 입에서 또 진행자가 나 다른 데서도 많이 들었는데 라고 할 정도로 러시아에서 지금 아주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로보틴의 이 동그란 부분에 대한 이 핵 사용 주장들 이거 정말 이거는 좀 우려스럽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경고가 국제사회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거 외에는 전세를 뒤집을 방법이 없다라는 건 제가 봐도 뭐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국제사회가 압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